근데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큰 악재거든요. 바른정당에 들어갈 것만 같았고 그걸 김무성 전 대표가 거의 이뤄낸 거 아니냐. 라고들 전망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사실상 바른정당 몰랐죠 전혀. 김무성 의원이나 멘붕 되지 않습니까? 멘붕에 술 좀 마셨습니다. 솔직히 다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붐업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를 제치고 이제 보수의 제1당이 되는 완전한 대선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1번 주자를 내는 거니까. 근데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은 35년의 본인의 정치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사실상 정치인이면 최종 종착역은 대선 출마거든요. 특히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반기문을 위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도 적고 또 바른정당이 창당되어도 일체 어떤 당직도 맡지 않으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대선을 돕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참 반기문 총장이 어제 그냥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은 엄청난 충격으로 왔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제 그래서 오후 이건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후 4시 반쯤에 반기문 총장이 김무성 의원한테 전화를 걸려왔어요. 합니까? 네. 전화를 걸려와서 귀국해서 20일 동안 많은 정치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가장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 의원 어제 양반이 요 근래는 술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상당히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보수도 보수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그런 상당히 절박한 아쉬움이 있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방팔방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게 친박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비박 대 친박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박이 좋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요. 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런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 총장도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거의 두려움과 협박 수준의 어떤 메시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은 네,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어제 일정을 보면은 새누리당 가서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그랬고 또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하고 만났고 자 그러면 갑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게 도저히 상식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서 했다. 그거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며칠 동안 좀 치과에 들어가고 장고하는 그런 수순을 거친 다음에 또 구국의 결단인 양 사퇴 선언을 불출마 선언을 했을 텐데. 선수들이 주변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지율이 올라왔다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구 전략조차가 없어 시간조차가 없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안 이거는 뭔가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현님 그걸 이 진실이 뭔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한번 불살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왔지만은 막상 대한민국 현실 정치의 한계를 넘을 만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강렬하지 않았어요. 네, 맞고. 그래서 어제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 엊그저께 좀 약간 이게 설민심을 가지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폭락했죠. 또 한 번 더. 그래서
MBN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들이 보통 보면은 13%대에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더 떨어진 거죠. 설 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2월 8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사실상 박셰일 작가신 전 이사장이 그 운영하던 조직 포럼을 흡수하는 것으로. 흡수하면서 대규모적인 사실상 그 행사를 네. 장충체육관에서 준비까지 하고 확정까지 했어요. 1월 8일 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 같은 어떤 예. 정치예비체.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결사체. 예. 근데 저런 식으로 그리고 분석을 하면은 아니 저 이야기 들어봐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새누리당이 이제 해체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 측하고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 이제 네. 자백하시는. 그럼에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그렇게 행보를 시작하고 바른정당과 연대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합당까지 하는 쭉 일련의 프로세스 그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본인의 상당한 의지가 있었어요. 본인도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충청권 의원들이 네. 흔히 말하는 좀 대규모적인 선도 탈당으로 이렇게 결행되어지길 금주 이내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네. 그날 사실상 저도 정진석 의원을 만나려고 네. 정진석 의원을 방에 갔는데 앞에 카메라고 언론이 엄청 모였어요. 네. 충청권 의원들이 거기 정진석 의원 방에 다 모인 겁니다. 탈당한다 만나면서. 그런데 그 논의에서 네. 사실상 정진석 의원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주도하는 입장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께서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 정진석 의원이 탈당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그 시도를 다시 했는데 네. 그게 불발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한 본인의 쇼크를 받은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충청권 의원들이 같이 탈당하자고 정진석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했고 얘기가 쭉 해왔는데 막상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죠. 그래. 그리고 중요한 여러 것은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게 만드는 압력도 존재했겠죠 아마도.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했지 않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는 네. 그 사람이 평소에 성향이나 성격이나 스타일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반기문 총장님의 스타일은 신중하고 소위 말해서 뭐 기름장을 하고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출마도 어렵지만 그 불출마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 같은 전격적인 불출마는 반기문 총장답지 않는 정치적 행위였거든요. 굉장한 그렇다고 결단입니다. 그러면은 예. 뭔가 저는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설명한 것 말고 예기치 않은 뭔가 저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현님 불필요한 억측과 주장을 이미 낙마하신 분을 이야기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는 하여튼 거고. 저는 뭐 그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어제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 전격적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고 바로 정론관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래. 놀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놀란 건데. 그 뭐 관둘 안 만나도 되잖아요. 본인이 기자회견문을 어제 새벽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가지고 이미 양복 안주머니에 그게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제 이전에 발생한 인생을 혁명적으로 살아온 김어준이나 김성태나 안민석 정도의 면은 그런 행위가 이해가 돼요. 근데 반 총장님의 평생 살아온 스타일로서 이 행위가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본인을 보고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간밤에 잡으셨고요. 사실상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소주 기대. 매출량은 어젯밤에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불출마 배경은 한마디로 정치권과 또 한편은 일부 언론의 집요한 네거티브. 이 공세도 이 본인이 한편으로는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 이유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한 가지 이제 안민석 의원님한테 동의하는 건 본인의 스타일과 좀 다르다. 너무나 전격적이고 본인이 이제 신세진 사람들한테 패키징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신세를 많이 졌단 말이죠. 두루두루. 그리고 본인만 바라보는 세력도 있고. 아니 그런데도 또 특히 그저께 개헌론 매개로 해가지고 빅텐트론도 제안하셨고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애들 뭐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이거는 그래서 반기문답지 않는 맞아요. 그런 예, 행위였죠.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일이 그건 동의합니다. 있었죠. 제가 이 좀 어젯밤에 많은 내용을 좀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해 봤는데요. 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진짜 대선 후보로 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확신을 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저께 그러면 그중에 뭐 개헌 한 기자회견은 사람 어떻게 정도. 설명하시? 그저께 개헌 기자회견 하신 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게 개헌 세력들 연대해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도 3지대에서의 마지막 승부수를 했는데 거기서 박지원 선배나 뭐 여러 가지 손학규 선배, 김종인 선배 호응이 별로였다. 다 그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유엔에서 꿈꾸던 3지대의 꿈은 이건 좀 허황된 꿈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판단하는 거죠. 공식 기자회견 말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중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어요. 뭐 나중에 후속 보도에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그러니까 이런 요구 그러니까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라고 하는 근데 바른정당은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까지 확장하라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만의 후보가 되라고 하는 식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할 이야기지. 근데 그런 게 부당했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그 대목에 주목했는데 보수만을 대변하라고 하는 요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른정당이 했을 리가 없고 국민의당이 했을 리도 없고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누리당으로부터도 당연히 새누리당이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건 바보고 새누리당도 열심히 뭔가 설득하고 또는 제안하고 압박하고 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애초부터 스텝이 꼬인 게 반 총장님은 처음에는 박근혜 꽃가마를 타려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꽃가마가 이번 국정농도 통해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확 올라갔으면은 바른정당으로 꽃감을 한번 갈아타 보려고 했는데 바른정당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반기문조차도 안 올라가고 그냥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논란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반 총장님 앞으로 국가 원로로서 역할해 주길 바라고 반기문 총장님의 앞길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게 사실상 바른정당 뭐 새누리당 뭐 무대 위에 내려오신 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는 출근하실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서 길을 쫑고 세고 계실 텐데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시 준비가 많이 됐다 이런 게 문재인 측에서 이제 이런 거죠. 반기문 총장의 유엔 총장으로서 그 경력 그러니까 애교 안보를 위해서 좋은 자문을 해달라. 네, 뭐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냥 오늘은 뭐 안철수, 김종인 정말 그냥 그런 많이 분들 이야기할 분들도 준비됐고 많은데 빨랐어요. 네. 무대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 남은 시간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저 좀 안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대선을 돕기 위한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참 반기문 총장이 뭐 어제 그냥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은 엄청난 충격으로 왔죠. 당연히 그렇겠죠. 어제 그래서 오후 이건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후 4시 반쯤에 반기문 총장이 김무성 의원한테 전화를 걸려왔어요. 합니까? 네. 전화를 걸려와서 귀국해서 20일 동안 많은 정치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가장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김무성 의원 뭐 어제 양반이 요 근래는 술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상당히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보수도 보수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하는 그런 뭐 상당히 절박한 아쉬움이 있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방팔방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게 친박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비박 대 친박의 관점에서 보자면 친박이 좋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는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요. 예. 어제 오후에 갑작스런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반 총장도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거의 두려움과 협박 수준의 어떤 메시지, 그런 일들이 있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않았으면은, 있죠. 네, 네.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어제 일정을 보면은 새누리당 가서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그랬고, 또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하고 만났고, 자 그러면 갑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게 도저히 상식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서 했다. 그거는 저는 그것만은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며칠 동안 좀 직구에 들어가고 장고하는 그런 수순을 거친 다음에 또 구국의 결단인 양 사퇴 선언을 불출마 선언을 그리고 했을 이제 텐데. 선수들이 주변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출구 전략조차가 없어. 시간조차가 없이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예. 반기문 전 총장.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큰 악재거든요. 바른정당에 들어갈 것만 같았고 그걸 김무성 전 대표가 거의 이뤄낸 거 아니냐. 라고들 전망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죠? 어제 사실상 바른정당 몰랐죠 전혀. 김무성 의원이나 멘붕 되지 않습니까? 멘붕에 술 좀 마셨습니다. 솔직히 다들.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붐업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를 제치고 이제 보수의 제1당이 되는 완전한 대선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1번 주자를 내는 거니까. 근데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은 35년의 본인의 정치 그런 인생을 갖다가 사실상 정치인이면 최종 종착역은 대선 출마거든요. 특히 대선 출마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을 위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도 적고 또 바른정당이 창당되어도 일체 어떤 당직도 맡지 않으면서 백의종군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반기문 총장의 본격적으로 불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한테도 안 이거는 하니까. 뭔가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현님 그걸 이 진실이 사실상 뭔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간의 사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한번 불살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져왔지만은 막상 대한민국 현실 정치의 한계를 넘을 만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강렬하지 맞고요. 않았어요. 네, 맞고. 그래서 어제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 엊그저께 좀 약간 이게 설민심을 가지고 여러 언론 매체들이 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폭락했죠. 또 한 번 더. 그래서 뭐 MBN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들이 보통 보면은 13%대에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더 떨어진 거죠. 설 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2월 8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사실상 박셰일 작가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던 조직 포럼을 흡수하는 것으로. 흡수하면서 대규모적인 사실상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준비까지 하고 확정까지 했어요. 1월 8일 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당은 아니지만 정당 같은 어떤 정치협의체.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결사체. 근데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아니 저 이야기 들어봐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새누리당이 이제 해체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 측하고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 이제 자백하시는. 그럼에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그렇게 행보를 시작하고 바른정당과 연대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합당까지 하는 쭉 일련의 프로세스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본인의 상당한 의지가 있었어요. 본인도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총천권 의원들이 허리만은 좀 대규모적인 선도 탈당으로 이렇게 개량되어지길 금주 이내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그날 사실상 저도 정진석 의원을 만나려고 네. 정진석 의원을 방에 갔는데 앞에 카메라고 언론이 엄청 모였어요. 네. 충청권 의원들이 거기